친구들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을 올바르고 빛나게 쓰는 작가 휘계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글쓰기 초보자들은 놓치는, 작가들이 꼭 지키는 글쓰기 꿀팁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사실 제가 작가를 꿈꾸게 될지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건 좋아했지만 글 쓰는 건 별로 흥미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글 쓰는 걸 좋아하게 된 지 13년 정도가 됐고요.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서 올해 2월에 문학 전공으로 졸업을 했고요. 2020년 11월부터 브런치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작가라고 불리고 지금은 나를 소개하는 한 문장 만들기라는 전자책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쌓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 독자들로부터 글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기본으로 지키고 있는 것들 중에서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꾸준하게 글을 써오면서 터득한 저의 요령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글이 잘 안 써질 때면 하는 게 있는데요.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안 가본 곳에 가본다거나 안 읽던 분야의 책이나 영상을 찾아본다거나 평소에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봐요. 일상에서 너무 숨쉬듯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처음에 산 물건은 애지중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 감정이 무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 매일 느끼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느껴와서 무뎌진 감정이나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루하고 갑갑하게만 느껴졌던 일상이 소중하고 새로운 자극으로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거죠. 영감이 마구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이 쌓이는 건 덤이고요. 요리를 예로 들면 이 단계는 장보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일단 본인이 필요한 재료를 구하는 단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날 때마다 무엇이든 한 글자라도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우리가 식재료를 꺼내서 음식을 만들어 먹듯이 글쓰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해서 새로운 글을 쓸 수 있는 자료를 구했어요. 그런데 만약 장봐온 이 재료들을 정리하지 않고 냉장고에 막 쑤셔 넣는다거나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애써 장봐온 재료들이 눈에 띄지 않아서 상해서 먹지 못하게 되겠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내가 자주 보는 곳에 떠오른 생각들을 적어두면 나중에 글을 쓸 때 큰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단어 하나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떠오른 기억을 눈에 띄는데 기록을 해뒀어요. 장을 보고 산 재료들을 알맞은 장소에 정리해둔 거죠. 이제는 뭘 먹을지 메뉴를 선정할 시간이에요. 오늘 저녁에 어떤 요리를 할까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김치찌개를 끓여야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김치라는 주 재료가 있는 거죠. 거기에 돼지고기를 넣을지, 고등어를 넣을지, 참치나 꽁치를 넣을지, 햄을 넣을지 부재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죠. 메뉴 하나를 정하고 요리 재료랑 요리하는 순서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김치찌개라는 단어 하나에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김치찌개를 먹었다. 김치찌개는 누가 만들었지? 엄마가 만들어주셨어. 먹었을 때 기분 어땠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 다른 김치찌개랑 비교했을 때 어떤 맛이었지? 엄마가 저번에 끓여주신 것보다 간이 적당해서 더 맛있었어. 먹고 치울 때 기분은 어땠지? 평소라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은 먹고 싶었던 걸 먹어서 그런지 귀찮지가 않았어. 이 레시피를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만한가? 정말 추천하고 싶어. 김치찌개에서 시작해서 생각을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글 한 편이 이렇게 뚝딱 완성이 돼요. 메뉴를 선정하고 나서 레시피를 정하는 게 쉽듯이요. 네 번째는 친구랑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요리할 때도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지 몰라서 막 난감할 때 유튜브에 백종원 김치찌개 레시피를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럼 백종원님이 정말 아무리 똥손이라도 그대로 따라만 하면 백종원님만큼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와 꿀팁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느낀 점들을 가장 쉽고 솔직하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한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보세요. 5번째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건데요. 요리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고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요리를 정말 잘하잖아요. 책을 읽는다는 건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을수록 쓸거리가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또 많이 쓰면 내가 쓴 만큼 부족한 부분이 뭔지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나만의 글쓰기 레시피가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만들어본 적 없는 요리를 만들어보고 이전에 만들어서 먹어봤지만 전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나만의 팁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만큼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6번째 팁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쉽지 않을 수 있죠.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러면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브런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도 좋고 뉴스레터도 좋고 유튜브나 틱톡 같은 영상 콘텐츠에서 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카카오톡에서 친구한테 공유를 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 글을 보여주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글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다고 하면 글쓰기 챌린지나 수업 모임을 열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서 추억여행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예전에 썼던 글을 펼쳐봤을 때 이때도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 걸 발견하면 그게 또 앨범을 보는 것만큼이나 재밌더라고요. 나를 사랑할 수 없어서 힘든 사람일수록 글쓰기가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방향을 알 수 없어서 고민인 사람들한테도 정말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주세요. 글쓰기는 나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방법이다. 꿀팁들이 좀 더 있어서 다음 주에 글쓰기 꿀팁 2탄으로 돌아올게요. 더보기에 브런치 글 링크 걸어둘게요. 이 영상을 글로도 즐겨보세요. 글을 더 잘 쓰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